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윤입니다. 가을 이사철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정부의 그렇게 많은 규제책 속에서도 이 몇몇 집값들이 들썩들썩 거리는 걸 보면 말입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 혹은 지금 사야 될까 늘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은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이에요.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LG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임종욱 소장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전략 고민해 볼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전화번호 안내해 드려야죠. 02-2077-6354번 열어두겠습니다. 635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717-1788번 간단하게 문자 상담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쪽으로 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참여해 주시고요. 또 임종욱 소장님과 함께 시장 얘기 좀 해봐야죠.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또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다 하는 거 내용 좀 알려주세요. 어떤 팁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꼭 가격이 올라야지 그때만 관심을 두고 부동산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부동산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메모장 펼치고 필기하면서 공부 들어갑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어떤 내용입니까? 시작해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부동산 투자의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뭐 큰 대단한 기술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할 때 언제 하면 좋을까라고 많이 하는데요. 자, 많은 금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황금과 소금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자, 부동산 자체가 경기가 계속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경기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즉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사실 진정한 부자들이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하는 타이밍으로 잡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는요, 이런 원칙을 좀 잘 깨닫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올라가면 사려고 하고 떨어지면 팔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가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 일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긍정적인 사람들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을 당연히 매입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향후에는 상승할 거라는 어떤 믿음감이 있다라면 그런 믿음감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무조건 다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평균치는 상승을 하겠지만 항상 시기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지역과 상품이 있다는 걸 공부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편견을 버려라입니다. 자, 세상은 계속 변화해 가겠죠. 예전에 예금금리가 거의 10%대 가까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예금금리의 10%라면 대출금리도 상당히 높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상당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지렛대 효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난 대출은 무조건 안 받겠다라는 방식으로 하다가는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편견을 좀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부동산의 입지 여건과 그리고 또 개발 호재 두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지 여건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뭐니 해도 입지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입지는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교통이라든가 교육 환경, 그리고 또 편의시설과 자연환경. 이 네 가지가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남의 부동산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 강남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또는 교육 환경, 그리고 또 업무 시설과의 거리, 그리고 또 편의시설, 이런 자연환경이 골고루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이라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입지 여건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또 교통 여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교통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하철과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출퇴근에 대한 개념이 좀 포함이 되는데요. 자, 회사를 출퇴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가 주로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회사가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강남이라든가 또는 종로나 이런 중심 도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남 중구라든가 또는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곳과의 거리가 바로 지하철을 한 번만 타고 이동할 수 있는지, 또는 만약에 두 번을 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하철은 2호선을 기준으로 업무 시설을 경유하기 때문에 2호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다가 7호선이라든가 또는 9호선이라든가 이렇게 지하철 라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하철역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 지하철역까지 과연 도보로 몇 분 안에 도달이 가능한지도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요, 지하철과 굉장히 가깝다 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타고 5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마을버스 타고 5분이라면 걸어서는 당연히 10분 이상이 걸리는 거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보상으로 지하철역까지 몇 분 안에 있느냐라고 따라서 그게 역세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은 나도 편해야 되지만 내가 판매를 할 때, 내가 매도를 할 때 남도 편해야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플러스일 수 있는 게 버스. 하지만 부동산은요, 거의 지하철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버스는 보완 역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버스를 따라서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보로 몇 분 거리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요. 자, 교육 환경입니다. 자, 우리가 학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 교육열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지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군은 벌써 이제 초등학교를 어디로 갈 수 있느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요즘에는 지도상에서, 인터넷 지도상에서 초등학교를 누르시면은 그 초등학교에서 갈 수 있는 이 범위가 딱 그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부동산, 주택, 아파트가 이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를 먼저 인터넷상으로 조회가 다 가능하시다라는 점. 그래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이 지도, 인터넷 지도를 통해서 이 학군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주변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얼마큼 잘 돼 있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좀 더 편안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 그리고 또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지, 바로 이 대학교 입학률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편의시설이 되겠는데요. 자, 편의시설은 첫 번째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자, 단지 내 상가가 얼마큼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편의성이 달라지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건물의 보통 1층에가 상가겠지만 주상복합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층까지가 상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업시설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타워팰리스라든가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했었죠.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주상복합보다는 일반 아파트로 관심이 좀 많이 쏠리는 건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이 주택가 주변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 그래서 얼마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상품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또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시설, 그리고 최근에 이 복합 상업시설까지도 편의시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은 우리 아이가 편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자연이 좋은 근린 공원이 근처에 있는지, 그리고 또 북한산이라든가 뭐 관악산이라든가 근린 공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한강.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은 바로 프리미엄이 더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이게 내가 중요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서 좀 더 이 부동산에 좀 가까워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 포털 사이트 가시면 다 지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안에서 이 지역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그런 부동산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길찾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도 안에서도요. 자, 길찾기 기능을 누른다라고 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자동차나 또는 도보로 몇 분이 걸리는지, 그리고 또 대중교통 이용한다면 버스나 지하철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적과의 거리 또는 학교까지의 거리들을 이 지도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지역이 바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지하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철역과의 거리인데요. 자,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2호선 라인으로 가면서 여기 주변의 강남 지역을 거치는 이 지하철 노선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9호선이라든가 또는 7호선이라든가 또는 3호선, 그리고 또 신분당선까지 이렇게 강남 지역과의 접근성, 그리고 또 이 종로라든가 이 도심 지역과의 접근성, 이런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동산의 입지 중에서 이 업무지역과의 접근성, 업무지역이 주로 어디 있냐? 강남구나 또는 중구나 영등포구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사실은 도봉구, 은평구, 노원구 이런 쪽에는 업무시설이 없고 다 주택가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지역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 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개발 호재는 그냥 단순하게 신문지에 나오는 게 개발 호재가 아니겠죠.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개발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종합개발계획도요, 약 4차에 거쳐서 지금 발표가 돼 있고요. 자, 7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는 국토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 또 서울시 안에서도 도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자, 2020 기본계획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발표됐었던 서울시 기본계획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박원순 시장일 때도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도시계획을 꺼내보셔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실현될지를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한강에 관련된 뭐 기본계획이라든가 또는 중공업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발표한 서울시에서 서울시 생활권 권역계획, 이것을 뭐 동부권, 서남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권역, 5개 권역을 나눠서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을 좀 더 보시고, 자, 신문지상을 보면서 지역마다 또는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지역의 개발 호재를 그대로 좀 더 숙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금이 가장 중요하겠죠. 세금만 잘 알아도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성공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취득세 내실 때 업무용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다르다는 점. 즉 똑같이 임대를 주더라도 주택은 1.2% 뭐 그렇게 되는데 오피스텔은 4.6%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세율, 그리고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때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엔 재산세 당연히 내셔야 되는 거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소득세도 있습니다. 자, 상가는 보통 소득세지만 이젠 주택도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또 상가에서 나오는 부가세, 또 사실은 세금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도 하나의 또 보유하시면 되는 세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양도소득세가 되겠는데요. 자, 양도세는 나중에 파실 때 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테크 전략 중에서는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지금 투기할 지역에서는 2년 거주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를 만한 지역에 비과세를 통해서 가시는 전략. 사실 많은 양도세를 내게 되면 사실 세금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점. 그래서 비과세 활용하시고요. 또 최근에 주택임대 사업자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꺼번에 하나를 차익을 많이 내서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나눠서 양도를 하신다라면 그만큼 세율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어떤 절세 전략을 통해서 부동산의 좀 시세 차익을 보시고 임대소득도 발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때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저희 방송 외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좀 체크해드릴까요? 이쪽으로 오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임종호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과 틈새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공덕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02-2077-6354번 열어놓을게요. 자, 전화 끝자리 635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적인 상담 한번 진행해볼까요? 자,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느 거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요. 이전에도 전화를 주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예, 예. 그러셨군요. 예, 오늘은 뭐 어떤 새로운 곳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거기 주택 다가구인데요. 예. 보유를 해야 될지, 지금 팔아갖고 아파트를 사야 될지, 예. 좀 전문가한테 좀 매니저만 부탁해 주실까 싶어요. 잘 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동작구, 예. 성대로 11가기 16번지예요. 성대로 11가길에 16번지. 네. 예. 주택이라고 하셨죠? 예, 주택인데 다가구. 다가구 주택. 알겠습니다. 요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이제 팔아야 될지 한번 예, 들여다볼게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도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이걸로 네. 쓰고 있어요. 일부러 외우셨어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서는 뭐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셨죠? 예. 한 7집 살아요. 7집? 거기 예. 주인이시죠, 당연히? 예. 오래 갖고 계셨어요? 한 17년? 아이고, 오래 갖고 계셨네요. 예. 네. 한번 볼게요. 위치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대방 삼거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네요. 예. 상당히 멀겠어요? 조금 멀어요. 10분 좀 넘게 걸리죠? 한 10분 넘게 걸려요. 네. 지금 어머니 계시는 곳이 약간 언덕 쪽에 위치해 돼 있나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길 조금 더 작게 본다라고 하면 이 위치가 요즘 최소한 얼마 전에 뭐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시는 그런 지역이긴 해요. 예. 좀 더 크게 본다라면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신길 뉴타운도 많이 얘기 들었고요. 또 7호선 라인 자체가 또 강남 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역 자체는 상도역도 그렇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계시는 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다가구를 좀 오래 거주를 하셨었고 제가 한번 그 집 상태를 한번 살짝 볼게요. 예. 지금 요즘에 그 보시면은 이 지도가요. 인터넷 같은 걸 보시면은 이렇게 참 잘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니 집이 어떤 상태인지도 지금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예. 자, 여기 4m 도로번호로 가야 되죠? 예, 골목이 한 3m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머니 집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오래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쪽으로는 다 주택이고 하고 건너쪽으로는 다 빌라. 그렇죠. 이게 지금 예. 요쪽 보이는 게 지금 어머니 집인데 여기 총 예. 7가구 살고 있다고요? 예. 지금 어머니 집 같은 경우에 지금 평수가 어떻게 돼요? 땅 대지 면적이? 53평 정도 될 거예요. 네? 53평. 53평. 그러면 예. 여기서 새로 그 건물을 신축하려고도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유, 복잡했어요. 머리 아파서. 복잡해서? 네, 머리 아파서. 일단은 어머니 지금 월세가 나오시나요? 예, 월세. 얼마 나오세요, 월세? 한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그리고 예. 지금 그 몇 층에 살고 계세요? 우리는 3층. 3층이면 그 건물도 되게 오래되고 여기 한 층 다 쓰면은 평수가 방 3개짜리죠? 예, 우리 집은 방이 3개지요. 지금 어머니가 그 사실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아마 3억 조금 넘게 주고 산 것 같은데요. 지금 매도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 나인 쪽으로 네. 올해 들어서 한 집은 한 8억 6천 주고 팔고. 네. 그럼 대충 8억이라고 계산을 하고 어머니 일단 첫 번째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예, 예. 그게 장점이에요, 우선은. 아, 예. 예,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이것을 예. 갖고 있으면서 지금 팔까 하는 마음은 일단 더 오를까 안 오를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예, 세입자를 예, 예.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의 아, 또 건물들이 예, 또 예. 오래되니까 아. 어려움도 있으신 거예요. 고치기는 다 고쳤어요. 돈 많이 주고. 많이 매번. 주고 또 돈들이 계속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연세들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이 예. 집을 매도를 하시고 양도세 비과세를 일단 받으신 다음에 깨끗한 아파트로 옮겨셔서 거주를 하시고 나머지 거기서, 돈으로 예, 역세권에 먹으려고. 원룸이나 투룸으로 역세권으로 가서 투자해서 이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예. 그러면 지금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입지 여건은 좋고 월세도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가실 수가 있으세요. 아, 우리는요. 네, 애기 아빠하고 생각을 네. 그거를 팔고 아파트로 해가지고 그 모기질인가 그거 있잖아요. 예, 연금 그것도 나오는 괜찮습니다. 식으로. 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셔서 요 돈으로 20평대나 30평대 위치 좋은 데로 가셔서 거기서 예. 주택 연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아, 예.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신경 안 쓰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시겠죠? 아, 그 동작구에 네. 자기라는 아파트를 어머니 저희가 받았어요. 전화를 또 받아야 되는데 아, 끝까지 예, 예, 가면 다른 분 전화 또 못 받을 것 이건 어떻게 같으니까. 해야 되죠? 그럼 보이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사야 전화를 될지. 다시 한번 타회 드릴 테니까 우선은 매도를 예. 하시고 갈아타시는 게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깔끔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새로 신축하거나 그렇게 해도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러죠. 네네. 그렇게 하십시오. 땅값은 오르진 않을까요? 올라도 지금 이 지역이 많이 이렇게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예.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문자로 접수된 내용 좀 들어볼게요.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4933번님께서요. 녹번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저만 어떤가요? 실거주를 생각하고 있지만 투자 가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쵸? 미래 가치도 올라가면 좋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녹번 힐스테이트요. 예, 노본역이 지금 3호선이에요. 3호선인데 3호선은 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종로를 거쳐가지고 또 이제 강남까지 가는 열차가 되겠죠. 위로 올라가시면 일산이고요. 근데 사실 이 은평구 지역의 아파트로 봤을 때는 되게 저평가돼 있는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지역이 지금 원래 빌라촌으로 돼 있던 동네가 이제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 주변에 아파트 힐스테이트라든가 레미안 그리고 또 요 응암 129의 재개발을 또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주변은 이제 예전에 노후된 빌라촌에서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로 여러 가지 바뀐다라면 그만큼 은평 뉴타운처럼 이 은평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 여건, 지하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중에 이제 3호선도 강남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사실 많이 붙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단순히 투자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앞으로 더 프리미엄이 얼마큼 더 붙을지는 그렇게 뭐 아주 희망적이진 않지만 사실 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3호선 지하철을 통해서 출퇴근을 만약에 하신다라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투자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내 집 마련 뭐 전세로 사신 분들이 꼭 내 집 마련을 하신다라면 이런 역세권 주변, 지하철역에서 지금 불과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데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실거주 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는 아파트니까 실거주 투자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주신 분 저희 OK 사인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저희 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LG부동산연구소 임정우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 시간이에요. 언제나 한 발 빠른 부동산 정보통 ANC 도시개발 김영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꼼꼼한 부동산 투자 분석의 1인자 더 굿모닝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가을에는 부동산으로 돈 한번 벌어볼까요? 알짜배기 투자 물건들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김철문 대표, 김영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네. 오세요. 자, 지금부터는 궁금한 사항들 2번으로 접수 받을게요. 02-2077-6393번 열어두겠습니다. 6393번이에요.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오늘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문 대표님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 주에 가장 바쁜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대비해서 가장 붐비 있는 시장, 남대문, 명동, 동대문 상권을 아우르고 있는 이 중심 상업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바로 충무로 쪽인데요. 자, 필동 쪽에 있는 역세권과 더불어 4분 이내에 있는 투룸, 신축 다세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필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영주 이사의 물건 한번 들여다볼게요. 두 곳 준비하셨다면서요? 어디입니까? 네, 강남에 있는 대표하는 두 지역에 있는 매물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양재동에 그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그 원룸을 준비를 해봤는데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매매가 1억 5천만 원. 그리고 또 이 매물의 경우에는 이미 준공이 완료돼서 임차인의 수요가 많은 곳에 임차가 그 대기 수요가 있는 그런 정도의 매물인데 도로 사정이 60m, 도로 6m 양면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매물이 실제로 아마 그 원룸 다세대 주택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데 아마 단연코 말씀드린 가격 경쟁이 가장 뛰어난 매물 양재동의 원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매물은 임차인의 수요가 가장 풍부한 곳이 강남구에서는 또 역삼동입니다. 이 역삼동의 이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무려 307평이고요. 이 307평의 대지 위에 세개동 52세대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지하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 경비실까지 만들어지는 미니 아파트급의 최고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지역, 역삼동에는 1등 매물, 역삼동의 세개동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두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씩 이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역삼동 물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보 확인하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2017년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2,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이사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 역삼동 먼저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이 지역의 입지적인 특징부터 살펴주시죠. 뭘 생각해볼까요? 네, 우선 그 성공적인 투자가 되려면 임차인의 수요가 일단 풍부해야 됩니다. 특히 이 본매물의 입지인 이 역삼동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차인의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게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모두 접하고 있는 것이 이 역삼동의 입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수요가 뭐 굉장히 가장 풍부한 지역이 본매물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역삼동에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릉지 형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매물의 경우에는 완전히 평지입니다. 또 그 물건지 바로 인근까지 상가가 입점해 있을 정도로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대로변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삼 세무서길, 또 강남대로, 또 도곡로까지는 도보로 2, 3분 거리 내에 대로변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역삼동의 입지는 업무문화 상업지구의 주거지역의 비율이 훨씬 상업지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희소성의 가치까지 갖추어져 있는 입지가 본매물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매물지 인근에 보시게 되면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매물의 경우에는 세개동에 또 지하주차장까지 만들어지는 매물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으로 봐서도 뭐 이런 임차인의 수요가 이 집이 신축이 되게 되면
모두 다 흡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고품격의 생활의 인프라 또 파라군, 명문 학원들이 즐비해 있다는 거. 앞으로 이 매물의 가격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 가치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 역삼동에 있는 그런 이슈들 하나하나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예사님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강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전개발 수가 있고 이 롯데 칠성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한전개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본매물지인 이 역삼동과 경계선상에가 있습니다. 현대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 정말 많은 재원과 많은 그 금액을 통하여서 앞으로는 뭐 상상도 못할 만한 거대한 어떤 상상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 현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 계획 중에서 가장 그 핵심 라인으로 이 한전개발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전개발부지 바로 앞 영동대로에는 왕복 14차선 약 폭이 70m나 됩니다. 그 지하에 대단히 교통망이 들어서게 되는데 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의 전 노선 3개 구간과 KTX 또 위례 신사던 5개 노선은 이미 확정이 돼 있고 또 좀 더 많은 추가의 노선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많은 임차인의 수요를 만나볼 수 있는 게 본매물지와 접해 있는 이 삼성동 한전개발부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는요. 본매물과 직선거리로는 약 9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강남역 삼성타운 바로 옆에 있는 이 롯데 칠성부지가 되겠는데요. 이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2 롯데타운이 들어서고 그곳에 유동하는 인구가 약 4만 명, 상주 인구 4만 명, 유동한 인구는 굉장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 부지는 삼성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전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대규모 롯데가 구상하는 제2 롯데타운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본매물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수요를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고 조금 있어야 더 할 사항들이 말씀드리면 있을까요? 이 역삼동에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가 또 개발이 되고 이미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구글센터라든지 의료 특화거리 등 그 외에 잡다한 아주 소규모의 개발이 가장 많은 곳이 본매물의 입지고 이런 개발 호재의 수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게 본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 주실 때 세개동으로 지어준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세대수가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건물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대지가 307평에 3개동이 만들어지는데 지하의 주차장과 1층의 필로티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전체 3개동 52세대에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만큼 강남 임차인의 눈높이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로 좀 지어지고 있고요. 이미 준공이 이제 11월 달 예상하기 때문에 실물을 조금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매입을 하시는데 참고로 잘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장재, 외장재 굉장히 최고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관리실을 만들어서 경비원이 또 상주를 하고요. 동과 동 사이도 간격이 약 4m 50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또 빌트인 냉장고, 또 시스템 에어컨, 무인 택배함 이런 거는 기본 옵션으로 모두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는 아마 강남의 가장 핫한 그런 지역의 소규모의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식의 투자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도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격까지 좀 잘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이제 역삼동에 지어지는 다세주택 살펴보고 있는데요. 매매 가격이 좀 많이 높을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그래요? 매매 가격은 사실 한 동의 1층 필로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도 실제 역삼동 지역은 뭐 거의 4억에 가까운 금액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매물의 가격은요, 3억 7,500만 원이 되겠는데, 전세는 예상가입니다. 전세 예상가는 약 3억 2천에서 3천 사이. 실투자금은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보증금 3천에 월 130만 원의 임차 수요는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뭐 융자를 조금 이용해서 투자하시려면 월세 투자도 실제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 한 8,500 정도 투자로서 수익률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뭐 단기 시세 차익 또 매도 타이밍에 기회를 잘 만나볼 수 있는 황금성 뛰어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접근하실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뭘 볼까요? 네, 저는 이 물건의 경우에는 거의 유의사항이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뭐 건물의 구성 굉장히 좋고요, 가격 좋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지도 좋고 개발 호재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데 그래도 꼭 굳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청자님들 발품 팔아서 눈으로 꼭 현장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려야 될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살펴봤고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전해주세요. 그래서 궁금증 해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2077-6393번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두 번째 물건 또 열어봐야죠. 이번에는 중구에 있는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4호선 충무로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6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충무로역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대충 위치는 짐작이 갑니다만 네. 입지적인 특징을 좀 살펴주신다면요, 대표님.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에서 관공서 시청부터 관공서가 가장 많은 곳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많은 그 유명한 언론사가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서울 시내권에서 시장, 점포수가 가장 많은 곳이죠.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접해 있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남대문, 동대문, 그리고 명동, 이 굵직한 상권을 바로 하나로 안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필동 라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단 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업무타운으로 조성돼 있죠.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문화재라든지 많은 관광 상품, 결론적으로 주거타운이 실질적으로 있는 곳이 바로 남산과 이 명동이 곁들이는 중간 라인, 이 필동 라인이라든지 바로 인근의 신당동밖에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건적인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은 입지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충무로역이 보시면 3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더불어 4분 거리 입지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 같이 바로 앞쪽에 걸어서 명동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약간 이동하시면 바로 4호선을 이용할 경우 서울역과 접근성이라든지 용산의 접근성, 그리고 3호선을 이용할 경우 압구정동이 강남권의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10분대에 이동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쪽의 업무타운을 집중적으로 그만큼 안고 있다는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의 지가가 높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임대가 대비해서 상당히 그런 공실의 염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그만큼 입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가치도 높을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은 다 들어봤는데 중구 필동의 개발 호재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재거리가 많은 곳인가요? 네. 일단 그 올 상반기에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서울역과 해운동을 연결한 고가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로 통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의 중림동이라든지 만리동이라든지 해운동 주변에 다양한 그런 부가 효과가 그만큼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보시면은 명동과 남산을 이어지는 중간이 단절된 부분, 예장자락이 실질적으로 녹지화를 통해서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또 탄생하기 때문에 이런 녹지 효과가 그만큼 주변에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만큼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잠깐 이동하시면은 동대문 상권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많은 대기업들의 입지를 통해서 여기에 밀레오라든지 PT몰이라든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든지 문화와 상권의 접목,
그리고 이런 부분을 태어나면서 실질적으로 24시간 상권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운상가입니다. 세운상가를 단계별로 3단계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 1단계가 9월 19일 날 지금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생태축과 더불어서 보행로라든지 종로에서 세운상가 그리고 남산까지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가 활동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그 부가 효과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그런 가치 창출할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저희 점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보러 갈게요. 연말쯤이면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지어지나요? 여기에 단지형으로 3개 동인데요. 자, A, B, C 동인데 오늘 그 주택이 C 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 B 동이 완공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샘플 하우스가 A, B 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오셔서 볼 수 있는데요. 자, 현재 총 6층 건물 중 6층이 있다 보니까 바로 그 6층 거실 부분에서 남산타워가 보이기 때문에 바로 남산타워의 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부터 기본적으로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구조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하 1층과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 주차도 상당히 중구에서 효과적으로 잘 갖춰진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자,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투룸 형태인데 가격이 2억 3,800만 원입니다. 여기 전세가 기본적으로 2억이 넘기 때문에 3천만 원대 투자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월세 수익형 부동산 1번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지역의 월세가 보증금 3천만 원에 80만 원이 거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1억 2천 정도 활용하신다면 약 8,800만 원대 투자 대비했을 때 명동 인근에 희소 가치가 높은 투룸 주택을 안을 수 있는 투자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점검을 해봤습니다. 유의할 점 챙겨주셔야죠. 어떤 네. 부분 생각할까요? 저희가 그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보시면 주변에 또 계속 공급이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땅값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공급이 없다는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탐방하셔서 앞으로 미래에 파는 시점에 자기의 물건과 경쟁할 수 있는 공급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체크하는 부분도 투자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정리하셔야죠.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동산 정보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강남으로 갈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살펴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3,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이사와 다시 함께 할게요. 양재동입니다. 입주적인 여건부터요. 설명 주세요. 네. 자, 양재동은 뭐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지역인데 우선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지도 굉장히 많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매물의 경우에는 60m 도로, 6m 도로, 양면 도로에 좀 접해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건물의 이 가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계산을 바라볼 수 있는 60m 대로 앞에는 청계산이 있고요. 이 지금 고급 임차인들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이 본매물지인 양재동이 되겠는데요. 양재동 일대는 약 270여 개의 중소기업 R&D 업체가 들어와 있고 메이저급의 R&D 업체들이 현재도 KT, 삼성, LG 같은 경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본 매물이 그런 그 R&D 업체와 직장과 주거가 굉장히 가까이 접해 있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R&CD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R&D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특히 그 임차인의 수요가 약 7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의 숲역까지 도보로 또 5분 이내에 가능할 수 있는 전철의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그 생활의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코스트코라든지 또 그 전 세계 매출 1위입니다. 코스트코는 또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뭐 생활의 편리함을 아주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녹지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 주변에 소규모의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뭐 뒤지지 않는 그런 입지지역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도 따져보죠. 어떤 개발 계획들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우선 가장 큰 그 양재동의 개발 호재로는 양재 우면 RNCD 100만 평의 지역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그 개발 호재를 1번으로 들 수가 있는데 이 개발 호재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들이 대형 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그 파인시티 옛날 부지 그 하림홀딩스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게 상업지역에 2만 8천 평입니다. 한정개발 부지가 2만 3,690평인데 이 부지보다 더 큽니다. 대규모 개발이 예상이 되고 예상으로는 뭐 백화점도 2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화훼단지 또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그 부지들도 굉장히 큰데 이 부지도 명도 대상이 없는 1층의 가건물의 형태입니다.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현재 LG나 KT 이 RNCD 지역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향이 됩니다. 이곳에도 복합적인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본매물지가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개포주공 아파트가 이주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1단지의 경우에도 약 5,040세대, 4단지 역시 굉장히 대규모의 이주가 되는데 7평에서 20평형대로 이루어진 이 평형대는 본매물과 같은 이 소형 평형대가 가장 이 개발 호재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정체 구간인 한남 IC, 서초 IC 지상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지하에는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역시 개발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개발로 인해서 이 본매물 같은 이 소형 평형대의 매물은 가장 각광받는 그런 매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삽입니다. 준공 완료됐다면서요. 어떻게 네, 지어진 그렇습니다. 건물이에요? 이 매물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정도 이렇게 준공이 돼 있는 매물인데 CG에서 보시다시피 건물 상태 미관 굉장히 좋고 양호한 건물입니다.